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봤습니다만 지난주에 발표된 2015년 OECD 국가 연간 노동 시간 이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어요. 예. 같은 일이지만 이 좋은 일이 갖고 좋지 않은 게 있는데 좀 이건 좀 부담스럽네요. 지난주에 그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살펴보면서 2014년 그 통계를 말씀드릴 때는 멕시코가 1위였고요. 아, 그건 2014년도 통계였어요.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2015년에 이제 지난주 발표된 그 OECD 통계를 보면 다시 역전을 해서 2015년에는 한국이 1위에 올랐고요. 멕시코가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멕시코와 엎치락 뒤치락 서로 계속 그 2010년대 들어서 멕시코와 한국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위 자리를 탈환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절대적인 시간을 한번 주요 국가 살펴보면요. 한국은 2285시간. 그리고 2위를 한 멕시코는 2228시간이고요. 그 뒤를 이제 그리스, 러시아 같은 국가가 잇고 있고요. 미국은 1789시간, 우리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일본은 1729시간. 그래서 OECD 평균이 1770시간임을 감안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가 OECD 국가의 한 평균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멕시코, 그리스,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좀 지나치게 많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참, 2285, 평균 1770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많이 일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1371시간 차이가 많죠. 그렇네요. 근데 연간 노동시간이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다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아직까지 특히 이제 올해 2015년에 또 이렇게 1위를 탈환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관련 기사 관련돼서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요.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근로시간이 긴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조금 균형적인 접근을 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화의 과정에서 긴 노동 시간은 미덕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 너무나 긴 노동 시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30대 4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수요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연간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긴 이유를 대부분의 그 30, 40대 남성들은 어떻게 봤냐면 직장 상사와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포함한 불필요한 초과 노동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근 또 더불어서 야식까지 이렇게 밤에 뭘 하는 이런 문화는 좀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 아직도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노동을 많이 한 만큼 그 정도의 결과가 이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생산성이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더 많은 근로시간, 노동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줘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의 통계를 보면 지금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 이 우리 산업 구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OECD 34개 회원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한 29.9달러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25위가 되는데요. 이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내냐면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반영을 해서요. 실질 국내 총 생산을 노동 투입량 그러니까 노동 시간과 취업자 수를 곱한 노동 투입량으로 이제 나눠서 시간당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해내게 되는데 우리도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년보다는 한 1.6달러 정도 올라가고 순위도 한 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아직 하위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취약해요. 네네. 네, 서비스업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1위는 룩셈부르크거든요. 68.7달러 정도가 돼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의 한 3분의 1 수준 22.5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2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아래 순위한 국가는 뭐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이고요. 사실 이들 국가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네. 서비스업이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원인일 수 있나요? 예, 굉장히 네네. 큰 원인이고요. 네. 서비스업 생산성이 또 낮은 이유를 찾아보면 뭐 치킨, 슈퍼마켓, 식당, 미용, 세탁소 등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네. 이들 업종이 속한 유통업, 운수업, 음식업, 숙박업 등 자영업 비중이 한 42%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결국 이 부분에 좀 우리나라 그 노동 시간에 지금 결국에는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열어놔야 되는 그런 게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예. 이제 노동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되니까. 거 보면 네. 평균 하루 그 영세한 자영업자 노동 시간이 15에서 16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늦게까지 근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결국 우리 사회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서비스업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조업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서방의 선진 7개국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의 그 주력인 뭐 정유라든가 전자, 자동차 분야의 생산성은 서방 뭐 7개 선진국보다 오히려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러한 탈산업화를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노동 생산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철강,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는 지금 뭐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돼서요. 네. 적은 노동력으로도 이전과 같은 혹은 뭐 그 이상의 생산을 지금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잉여 노동자들이 네. 결국에는 서비스업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서비스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수준만큼 올라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서비스업에 있어서 숙련된 노동자들 네네. 그들을 키워내고 교육하는 것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그 허비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제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제 예, 문제는 맞습니다. 서비스업인데 예. 자 그렇다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좀 역량도 높이고 예. 서비스업의 노동시장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급하겠네요. 그렇죠. 산업 네. 구조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어가면서요. 네. 오히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노조가 좀 위축이 돼요. 네. 대부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노조는 제조업 중심의 그렇죠. 노조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노조가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호와 임금 형평성 그 범위 크게 이제 좀 쇠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제도도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기회를 갖는 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높은 교육 수준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노동자들은 사실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네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나 여러 가지 또 이게 부가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계속 이제 열악한 어떤 서비스업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면에서 이제 계속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네, 일단은 그 서비스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좀 마련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잉여 노동력이 네.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 교육이나 훈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뭐 이런 과정에서 경쟁력 갖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하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네.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보다 뭐 교육 수준도 높고 자본도 가지고 있게 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또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부가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삶을 좀 내버리고 네. 일에 더 집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그 MIT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창업 컨설턴트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티브 로빈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타트업을 9개를 창업을 했고요. 이 중에 5개를 상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6개는 아주 대형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아주 그 벤처 창업에 유명한 투자자인데 그의 뭐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은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일에만 파묻혀서 살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쭉 제가 이렇게 경력을 소개해드리면. 근데 실제로 그 주변의 지인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늘 여유로운 삶을 즐긴다고 해요. 근데 그 스티브 로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면서도 자기 개인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단순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야근이나 주말 업무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목록을 만든 다음에요. 네. 그 일을 갖다가 수행한 다음에는 지체 없이 퇴근해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그러네요. 이것을 좀 우리가 실천해 보면 오히려 우리 좀 개인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 짜투리 시간을 잘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막 어떤 단순한 시간 노동이 요구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좀 생산적인 본인의 일을 찾는 게 그렇죠. 본인은 뭐 매일 우리가 출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올 때 오늘 할 일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렇죠.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일이 수행되면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맞습니다.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당연하죠. 만들어줘야 아무리 되는 그러고 거예요. 싶어도 그렇죠. 또 뭐 상사들의 눈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저 일 있어요. 다 했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했는데 4시 정도에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찍히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노동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